국민의당 있습니다. 국민의당 오늘 부산, 경남, 울산에서 세 번째 경선을 치릅니다. 자, 오늘도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압도적인 표차로 손학규 전 대표를 과연 누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벌써부터 이 안철수, 문재인 양 후보 캠프 측은 굉장히 팽팽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 바로 들어보시죠. 그 포인트가요. 네. 어떤 숫자를 대세론으로 볼 거냐, 이걸 둘러싼 논쟁입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의 72%. 전북이죠. 그거. 네, 전부 합친 것은 65%는, 안철수의 65%는 결국 국민들이 걸어 나와서 투표를 한 겁니다. 문재인의 60%는 자기들이 등록시켜가지고 자기 식구들이 한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겠죠. 국민이 선택한 65%와 자기 식구들이 선택한 60%의 차이. 이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은 격려를 통해 협력해서 다른 이 역전의 가능성이나 반전의 가능성을 차단시켜라. 이렇게 저는 일종의 보조 타이어로 지지해 준 게 아닌가. 네. 네, 호남에서는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 전략적 선택은 바로 이 두 장의 정권 교체 카드를 쥐어보겠다. 그래서 한쪽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많은 그런 표를 줬지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도 9만 명이 넘게 와서 몰표를 줌으로써 그런 어떤 표심을 나타냈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게요. 지금 이제 호남의 상당히 선택이 주목되는 이유가 과거 야권의 그 대표주자는 호남에서 이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남이 민원 후보가 야권의 대표주자로 본선까지 나갔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지금 국민의당이 지금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는 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사실 호남에서 상당한 득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안철수 바람이 부는 거 아니냐는 그러한 그 상당한 평가 속에서도 어제 문재인 또 후보가 또 60%를 넘는 네. 압승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호남의 선택은 도대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호남민들은 두 사람을 양손에 넣고 아직까지 지금 무게를 접으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과연 어떠한 이 정치 세력이 우리를 대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아직까지 한 40일 넘게 남아있는 이 선거 기간 동안 상당히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뭐 지금 박지원 대표나 또 송영길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결국 아직까지 호남의 민심이 아직까지 흔들리고 있다. 그걸 갖다가 서로 자기 쪽으로 땡기기 위한 적극적인 아전 인수격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보수 진영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이 이제 후보를 결정하고요.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계속 뜨거운 경선이 펼쳐지고 있는데 홍준표 지사가 있죠, 그 중심에.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지사 초상집 상주 노릇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들어보시죠. 후보가 중요한 게 아니지. 본선에서 어떻게 뒤집어 본선 전략을 해야지. 누구라도 누가 되든 간에 본선에 생각하고 본선 전략을 생각해야지. 상가집 상주 노릇하려고 그럼 대통령 후보 하나? 그건 아니지. 네. 자, 홍 지사, 요새 이제 말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런 말을 했습니다. 이른바 반문연대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여기에 모아지고 있는데, 김종인 전 대표가 이제 대선 캠프 차렸다, 대하빌딩에. 네. 명당 자리.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나설 건지 누굴 도와줄 건지, 아직은 뭐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이른바 본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표를 이 정도밖에 못 얻을 거다. 자, 43% 최대 득표에 그칠 거다. 이런 얘기 했는데 계속하는 얘기가 여론조사 지지율 30%대의 대세론이 어디 있느냐. 본선에선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방금 앞서 보신 홍 지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홍 지사에 대해서는요. 본선에 나가도 15% 득표하고 뭘 하겠냐. 대선 자금 보전 받는 것 외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호평을 했고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당이 39석의 의석만으로 어떻게 정부를 이끌겠나. 안 전 대표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 자,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거의 이제 모두 까기 모드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 후보라서 안 되고 문재인 후보는 43%고 국민의당은 39석이다. 그럼 본인은 뭘 갖고 있죠? 네. 본인은 본인 배지마저 내놓고 이렇게 뭐 순교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네네. 저런 이제 구상은 좋은데 과연 김종인 전 대표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줄 것이냐.
그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지금 보면 뭔가 연대의 가능성은 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뭔가 딱 촉매제가 없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말만 나오고. 김종인 전 대표 이야기를 액면으로 분석을 하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지기 때문에 네.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미 본인 스스로가 빅텐트는 물 건너갔다고 이미 또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네. 지금 또 빅텐트 이야기하는 거나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이야기하고 어석수 이야기하는 거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방금 그 신의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반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액면으로 분석하는 건 부질없는 짓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네 분 모시고 뜨겁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